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신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5번째 이야기 외계 행성계 탐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외계 행성계라 함은 우리 태양 말고 다른 태양에 있는 행성들을 탐사하는 건데 쉽지 않겠죠, 당연히. 왜 쉽지 않을까요? 네, 일단 태양 같은 별들은 모두 다 항성들이잖아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 우리가 관측하기가 쉬운데 행성들은 빛을 내지 않아요. 우리 지구, 적어도 가시광선을 내뿜고 있지는 않아요. 지구나 목성이나 금성처럼. 자, 그래서 가까운 아이들은 볼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아이들은 그냥 까만 아이들일 뿐이야. 그래서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자, 허블 망원경의 뒤를 이어서 우주에서 지금 열심히 별들을, 외부 우주를 찍어주고 있는 망원경인데 사진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사진은 독수리 성운이라는 곳인데요. 이 독수리 성운에서 지금 별들이 막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자, 여기 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별들이 여기 있는 막 이렇게 막 보이는 별들이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별들이 비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짙은 성운 속에서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별들의 요람, 뭐 이렇게 탄생의 기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운의 모습도 엄청 멋있게 이렇게 찍어주고 또 목성도 보시면 이게 지금 제임스 웹이 찍어서 보내준 목성의 모습이에요. 보면 여기 지금 희미한 고리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목성의 희미한 고리도 보이고 있고 오로라도 보이고 있어요. 목성의 오로라도 보이고 있고 엄청나게 그 자세히 찍어주고 먼 곳까지 찍을 수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성을 직접 관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방법이나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탐사예요. 자, 도플러 효과라고 들어본 적 있죠? 파장이 짧아지면은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들은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요. 자, 멀어지는 아이들은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뭐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중심별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올 때는 청색 편이, 멀리 있을 때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먼저 도플러 효과부터 해볼게요. 도플러 효과. 자, 도플러 효과. 네,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도플러 효과는 이런 거예요. 가까이 오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져서 높은 소리가 나고요. 나한테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서 낮은 소리가 나요. 소리는 그렇고 빛은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파란빛 쪽으로 가고 나한테서 멀어지면 빨간빛 쪽으로 가는데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sound waves. As a train approaches, the whistle's pitch rises. When it passes, the pitch lowers. 자, 지금 들어봤어요? 기차 소리가 윙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윙 높은 소리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윙 낮은 소리가 돼버려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거 기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얘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다가올 때는 높은 소리를 내는 거야. 다가오니까 파장이 짧아져서. 그래서 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제 지나쳐가는 순간부터 멀어지니까 낮은 소리가 되는 거죠. 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이렇게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길어져요.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짱구가 사막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자, 이걸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띠리, 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음파는 원래는 종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지만, 자, 일단 선생님이 눈에 보이기 쉽게 하려고 횡파 모양으로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짱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가면서 노래를 불러볼 거야. 자, 지금 처음 보시면, 처음에, 얘가 시작점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시작점이 분명히 이게 똑같아요. 처음 내뿜는 음파의 위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면서 봅시다. 어떤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면 여기 처음에 뿜었던 음파는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짱구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음파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앞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자, 뒤로 갈 때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짱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뒤로 가요. 뒤로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처음 뿜어냈던 음파는 똑같은 위치인데 지금 뒤로 가면서 부르니까 음파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원래 여기 보시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자, 스펙트럼의 흡수 스펙트럼이 원래 이렇게 나타나야 맞는데 다가오는 애들은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청색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 옆쪽으로 파란빛 쪽으로 치우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색 편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빛들은 원래 있던 스펙트럼보다 좀 더 파장이 긴 쪽, 그러니까 적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자, 이렇게 치우치는 편의가 생기는 것을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근데 이 도플러 효과가 별에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탐사를 보기 전에 먼저 지구와 달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지구와 달이 지구를 공전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보통 너희가 알고 있게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뭐가 잘못됐지? 지구가 자전을 안 해서요? 그런 거 말고. 자, 어떤 오류가 있냐면 지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달이 이렇게 공전하질 않아요. 자,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달도 굉장히 무거운 천체이기 때문에 지구가 달에 휘둘리게 된단 말이야. 지구가 달을 돌리기 위해선 둘 다 이렇게 자, 질량 중심이 여기 중간에 있어야 돼요.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질량 중심이 있어야 돼요. 달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가까이 갈 거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질량 중심은 지구 중심이 아니라 달과의 사이 어느 곳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돌게 되면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네, 지구와 달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은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양도 지구라던가 목성 같은 천체가 돌잖아?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선생님, 그거 잘 보이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자,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가 태양이잖아요. 나머지의 질량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인식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행성에 있는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별이 있으면 중심별이 있으면 행성에 있는 중심별들은 그 행성의 위치하고 반대되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둘 사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관측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고 있어. 그러면 이상하네. 저 중심별이 우리한테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자, 앞으로 갔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네요. 자, 빛이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고 멀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봅시다. 자, 요 위치에서 한번 볼게요. 요 위치.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지금부터 행성은 보지 마. 행성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중심별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중심별은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어요. 행성이 가까울 때. 그죠? 그렇겠죠? 자, 우리한테서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어요. 행성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중심별만 보이는데 이 중심별이 우리한테 멀어져. 행성 때문에. 우리한테 멀어진다고? 그럼 뭐가 나타나죠? 빛이 우리한테서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서 지금 중심별이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자, 가까워지면 무슨 편의가 나타나게 돼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성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중심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나타난단 말이야. 뭐 때문에? 행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행성의 유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자, 지금 우리 보시면 지구 쪽에 있죠? 자, 지구 쪽에 있을 때는 얘가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청색 편의도 적색 편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의 파장 그대로 나타나.
근데 지금 이 위치를 보시면, 자,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죠. 그럼 무슨 편의가 나타나겠어? 적색 편의. 그리고 다시 이 위치가 되면, 우리한테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편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무슨 편의가 나타난다고?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중심별의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잘 나타나요. 수직일 땐 관찰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봐봐. 이렇게 돼야지 별이 나한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거리 변화가 없죠. 도플러 효과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수직이 아니고 나란할 때, 수직은 안 됩니다. 나란할 때 잘 나타난다. 뭐 약간 치우쳐도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움직이는 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수직이면 아예 움직임이 없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자,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공전 속도가 빠를수록 편의가 잘 나타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까 보시면 중심별과 행성 사이에 뭐 이렇게 그 질량 중심이 요 사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더 무겁고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 거야? 질량 중심이 여기 더 안쪽, 행성에 가까운 쪽으로 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중심별이 더 많이 돌 거잖아요. 그럼 편의가 더 커지겠죠. 더 빠르고 많이 돌면. 편의가 커지려면 중심별의 이동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얘가 더 큰 원을 그리게 되면, 중심별이 더 큰 원을 그리게 되면 역시 이게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공전 속도가 빠를수록 편의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게요. 두 번째 탐사 방법. 두 번째 탐사 방법은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예요. 식이 뭐지? 자, 식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는 상황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성이 이 중심별을 가리게 되면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밝기가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주기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거야. 이 행성이 중심별을 가렸기 때문에. 역시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별을 보는 거죠. 자, 이런 현상에 의해서 역시 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는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지금 어떤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서 중심별을 가리고 있어요. 자, 별의 밝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도의 4승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반지름 4파이R 제곱.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면적을 가려주게 되면 어두워지게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노란 별이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행성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커졌죠? 이제 좀 어두워지는 것 같나요? 아직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더 키워봐. 자,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 같죠? 어쨌든 이렇게 가려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심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과정이 앞을 지나가는 식현상이 일어날 때다. 그렇다면 이런 식현상이 일어나서 주기적으로 밝기가 어두워진다면 여기에는 행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 이렇게 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별에 들어가는 순간, 별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게 되고요. 완전히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들어간 다음부터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별이 여기서 여기로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는요,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나란해야 돼요. 이번엔 진짜로 수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란해야만 해요. 수직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나란해야만 이 앞을 행성이 지나가야만, 그래서 가려야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얘를 많이 가릴 거 아니야? 그죠? 많이 가릴 거잖아요. 그래서 밝기 변화가 커져서 관측 크기가 좋고요. 그리고 큰 건 이 행성이 2배 커지면 뭐 밝기가 2배 어두워진다? 아니죠. 자, 면적이잖아요. 면적을 가렸으니까 행성이 2배 커지게 되면
그 어두워지는 정도는 4배가 될 거예요. 2의 제곱.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반지름의 제곱만큼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행성의 공전 궤도가 작을수록, 자, 행성의 공전 궤도가 작으면 우리가 빨리 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려지는 주기가 빨리 오겠죠? 관측 주기가 짧아져서 관측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한 탐사인데요. 미세 중력 렌즈는 뭐냐면, 일단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빛은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자, 어떤 힘들에 의해서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중력을 볼 건데요. 자, 빛도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 어떤 별이, 앞에 있는 별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우주에 있는 별들도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별이 이 앞에 있는 별 중력 때문에 완전히 가린 건 아니에요. 자, 옆에 근처에 지나가면, 자, 이 오던 별들이 별빛이 이 앞을 지나가는 별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별빛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성이 있으면, 그러면 더 많이 휘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앞에 별이 지나갈 때 뒤에 별의 밝기가 이렇게 밝아지는데요. 자, 이 표처럼 밝아지는데, 그러다가 행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이렇게 밝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한번 볼게요. 자,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자, 정신없어서 앞에 좀 가려봤어요. 자, 이렇게 빛을 낼 건데, 자, 이 빛 중에서 얘가 보는 빛은 이거야. 자, 이 빛 때문에, 자, 여기 이 아이는 얘를 이렇게 생긴 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아이는 역시 이 빛 때문에 이렇게 생긴 별이야 라고 인식을 할 거야. 자,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앞에 뭔가 거대한 중력을 지닌 뭔가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빛이 휘어서 이렇게 이 친구한테 가는 거죠. 뭐야, 같은 별에서 나온 빛인데 휘어서 오니까 얘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두 개의 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막 별이 분열되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뒤에 있는 별이 조금 더 퍼져 보이는 거죠. 더 커 보이니까 더 밝아 보이게 되고요.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별이. 그러면 뒤에 있는 별은 얘가 지나갈 때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얘 주변에서 이렇게 다시 더 오게 되니까, 내가 보는 이 별은, 이 별 B는 뭔가 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빛들이 모여서 오니까. 더 크고 밝아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행성까지 있다 칩시다. 자, 이 행성이 있을 때 이 행성도 중력이 있다 보니까 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빛이 있다 보니, 이 행성을 지나가는 이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밝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밝아지는 거죠. 네. 이런 걸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한 탐사라고 합니다. 자, 얘가 수직여도 되고 나란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옆쪽에 행성이 있을 거니까 그 행성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거라서, 자, 공전궤도면 방향에 상관없이 관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구와 같이 작은 행성도 찾을 수 있고요. 자, 너무 큰 별 아니고 작은 별들도 찾을 수가 있대요. 하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보셨다시피 이 뒤에 있는 별 앞을 이게 다른 별이 지나갈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죠.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계행성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보시면, 외계행성 요 P를 탐사하는 방법에 3가지를 배웠어요. 종합을 해볼게요. 자, 지구에서 별 B를 이용해서 탐사하는 방법이 2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B의 도플러 효과. 얘가 돌아갈 때, 행성이 돌아갈 때 별 B도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갈 거니까, 자, 별 B가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도플러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의 식현상. 자, 이 별 P가 지구와의 사이에 지나갈 때 별 B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행성이 요 위치에 있을 때 별 A의 밝기가 어떻게 될 거야? 자, 빛이 이렇게 휘어서 갈 거니까 조금 더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이 별 A의 빛을 관측하다 보면 행성 P 때문에 A의 빛이 이렇게 약간 밝아지는 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죠. 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게 간접적 방법,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도 없진 않아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뭐야 이게 싶은데 이게 뭐냐면 별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밝아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별을 가려버린 겁니다. 가려버리고 주변 것들을 관측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지구도 그렇지만 별들은 가시광선을 내뿜지 않잖아요. 대신에 적외선은 내뿜어요.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 배웠었죠? 적외선을 내뿜잖아요. 그래서 행성을 그냥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으로 관측을 해줘요. 그래서 중심별을 가리고 관측을 하고요.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직접 관측하면 쉽지가 않으니까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잘 관측이 되고요.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행성의 온도가 높을수록 왜 온도가 높아야 되죠? 적외선을 잘 방출해야 되니까. 자, 그럴수록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게 직접 관측이. 그래서 외계 행성체 탐사 결과를 봤더니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직접 관측한 것들은 이렇게 지구보다 훨씬 질량이 큰 아이들, 질량이 크다는 건 크기도 크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아이들이 주로 관측이 됐고요. 대부분 지구보다 공정 궤도 반지름이 컸다. 공정 궤도 반지름이 크다는 건 자,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심별의 빛을 많이 안 받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식현상을 이용한 거 보니까 식현상을 이용한 걸 보니까 일단은 질량들이 다 컸어요. 그죠? 자, 질량들이 크다는 거 역시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니까 중심별을 많이 가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크고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다.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으니까 자주자주 가리겠지. 그지? 자, 중심별을 자주자주 가리게 되니까 관측하기가 쉬울 거고요. 자,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걸 보면 역시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컸어요. 이렇게 안쪽에 지구 궤도 안쪽에 있는 것도 많고 바깥쪽에 있는 것도 많은데 질량들은 다 컸습니다. 왜죠? 자, 질량이 커야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그 질량 중심이 이 중심별에서 멀어지겠죠. 그러면 중심별이 열심히 돌게 되겠지, 그지? 자, 도는 정도가 커지면 편의도 커질 거니까요. 자, 중심별의 편의가 커질 거니까 그래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아이들일 경우에 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림 가는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를 나는 중심별이 가의 A에서 D 위치에 각각 관측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의량이다. 이거 뭐겠어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관측하는 거네요. 자, 지구는 여기에서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보자. 행성의 공전 방향 기역이다. 기역 니은, 이쪽이 니은이네요. 자, 보면 일단은 볼게요. A의 청색 편의, 이 위치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났고요. B나 D는 그냥 원래의 스펙트럼이었고요. C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C에서 멀어지고 있고 A에서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중심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역시 행성도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니은 방향이 되어야 하고요. 자, 지구와 행성과의 거리는 중심별이 D에 있을 때 가장 가깝다. 중심별이 D에 있을 때 행성의 거리가 가깝다. 자, 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잖아요. 중심별과 행성이. 그러면 D에 있을 때는 행성은 이쪽에 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B에 있을 때 가깝고요. D에 있을 때는 가장 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다 나왔네. D가밖에 없네요.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람다 맥스는 커진다. 자, 이 편의는 이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그러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아니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자, 행성의 질량이 크면 중심별에서부터 질량 중심이 점점 멀어질 거잖아?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중심별이 더 많이 돌면 더 크게 원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람다 맥스는 커지게 됩니다. 편의는 커지게 됩니다. 자, 답은 디귿이고요. 자,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는 이 별의 겉보기 밝기를 식현상 얘기죠? 딱 봐도, 그죠? 자, 기억 봅시다.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A는 2배로 커진다.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가 A예요. 지금 보시면. 자, 얘가 가려서 어두워진 정도가 A인데, 행성 반지름 2배가 되면 A는 2배가 되나요? 아까 뭐라 그랬죠? 크기가 아니라 면적이잖아요.
얘가 2배가 되면, 이 길이가 2배가 되면 이 면적은 제곱이니까 4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행성의 공전 속도가 일정할 때 T1은 이게 가리기 시작할 때네요. T1은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자, 중심별의 반지름이 크면 행성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오래 지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T1은 크겠네요. 얘가 가리기 시작하는 시간에서 완전히 나오는 시간이 이 T1인데, 여기서 얘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랫동안 가야 되겠죠? 그러면 T1 시간은 커지겠죠? 맞고요. 자, 행성의 반지름이 같다면 T1-T2는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T1-T2 그러면은 T1에서 T2를 빼면 얘는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행성이 딱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요. 공전 속도가 빠르면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T1-T2 이 시간은 오히려 작아지겠죠. 그죠? 행성의 반지름이 같은데 더 빨라지면 이 시간은 줄어들겠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그림 가는 행성 A를 거느린 별 A가 별 B의 앞쪽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나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B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미세 중력 렌즈 얘기 나왔네요. 자, 우리 시선 방향이고요. 별 B, 지금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별 B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 별 B가 이 중력 때문에 이게 더 밝아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기역식이 갑자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니까 이거는 중심별이 아니라 행성 때문에 밝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행성 A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왔다. 맞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밝기 변화는 이 별 A가 별 B 앞을 지나갈 때 앞으로 다시 지나가지 않겠지, 그지? 자,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없어요. 드물게 나타나요. 자, A의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의 수직이라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가 이렇게 돌고 있건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행성이 옆으로 삐져나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별빛이 이렇게 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수직이든 수평이든 나란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이라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